자, 그러면 앨범 환상의 나라 수록곡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첫 곡 제목이 환상의 나라.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앨범의 인트로 곡이고, 이 곡에서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환상의 나라라는 앨범에서 다루고자 하는 환상이 뭐 어떤 환상인가, 뭐 어떤 것에 대한 환상인가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주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이 앨범의 갈피를 첫 번째 곡으로서 잡아준 그런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앨범에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이 곡에서도 중간에 테마가 한번 반전이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도 앨범의 인트로랑 잘 어울린다? 중간에 이렇게 뭔가 밝고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가다가 확 어두워지고 전자기타가 나오면서 강렬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딱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환상은 뭐 환상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의 환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마냥 걸, 밝지만은 않다. 밝은 느낌의 환상은 아니다 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음악적으로도. 이 가사에서 발 피우면 꿈틀대는 이런 표현도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 지렁이도 밟히면 뭐 꿈틀댄다라는 말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내가 노트에 제가 적어둔 글귀가 있었는데, 한 번 더 밟아보세요, 그럼 저는 꿈틀 해드리리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랑 내가 가지고 그리고 품고 살아왔던 환상들, 꿈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들이 은근히 구식이고 또 촌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앨범에서 하고자 하는 말하고 이 문장이 다 대변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앨범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꿈이라는 게 자라나고 그렇게 밟히는 과정, 그 안에서 또 다시 꿈틀거리고 또 다시 자라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대를 이어서 혹은 시간을 이어서 그런 의도로 작업했습니다. 어쨌든 역경과 고난 같은 것들이 온다고 해도 굴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죠. 뭐 굴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라기보다는 의지적으로 굴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또 자라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새로운 아침이 반짝이는데. 그래서 이 환상의 나라 마지막에 이제 새소리가 쫙 나면서 본격적으로 환상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용맹한 발걸음이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 트랙 용맹한 발걸음이여에 대한 곡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앨범의 사실상의 첫 번째 곡이고, 앞에서는 화두를 던져줬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야기들을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잔나비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시작을 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곡 작업도 마찬가지로 작편곡 작업할 때도 도영이랑 같이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산뜻한 느낌, 그리고 마냥 희망찼던 그런 느낌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끌고 갈 그런 메시지를 처음에 던져준 거죠. 이런 여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런 여정의 시작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 곡을 딱 들으면서 재밌었던 거는 어쨌든 곡 구성이 보통의 팝송, 우리가 막 흔히 뭐 A, BA다, 뭐 절과 후렴과 뭐 브릿지와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구성과는 좀 진행이 다르다. 네. 어떻게 보면 한 곡이 쭉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그런 구성인데 이런 거에도 좀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사 전달에는 사실 구성상으로는 뭐 절 후렴 그리고 브릿지 후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가사 전달엔 가장 용이한 구성인데,
그 부분을 조금 탈피를 하고 싶었어요. 앨범 초반이라서 막 의지도 넘쳤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야 이건 가사를 잘 쓰면 되지 굳이 이게 가사 전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을 꼭 따를 필요가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앨범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자. 가사는 추후에 어떻게든 해결을 잘 해보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기에 가장 적합한 구성으로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스토리를 그려주기에. 처음에 활기차게 시작을 하고 또 잠깐의 그 B파트가 나오는데 그 B파트에서는 잠깐 그 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토록 찾아 헤맨 무지개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음은 우리는 끝까지 발 굴러야 해. 그렇게 해서 본론을 이야기하고 춤추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춤추는 부분을 넣었던 의도는 계속해서 달리는 이미지, 발걸음의 이미지를 상상하다가 춤추는 이미지를 그려줬는데 우리 곡에 굿보이 트위스트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는 춤과 달리기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후회가 조금 있었거든요. 굿보이 트위스트에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그려주고 싶었어요. 그 발걸음을 하는 과정에서도 춤은 있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서 그런 그림들을 그려주기 위해 적합한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에서 또 특별한 부분이 나레이션 부분이죠. 나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가장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밝게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들이 예를 들면 나레이션에서도 어서 여기 깨어진 꿈의 조각을 주워가렴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뭔가 절대자 혹은 지오로브의 아버지의 다정한 말투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 가사 그대로 6번 트랙인 페어웰 투 함스에서 왜곡이 되어서 나왔을 때 그 말이 사실은 얼마나 버거운 짐이었고 그 아픈 현실로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가사도 마찬가지 그 나레이션의 가사도 그렇고 입 맞춰 부르면 달콤한 사랑 노래 그 가사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한 노래였던가 해서 그 허무함과 절망감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였어요. 입 맞춰 부르면 더 달콤할걸. 그리고 입 맞춰 부르면 더 달콤할까. 이렇게 대꾸가 되는. 네. 그리고 이 노래에서 또 가장 중요한 테마는 성실이죠. 네. 성실에 대해서 성실한 사랑. 또 평소에 성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또 표현하곤 하니까 이 노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던 건가요? 성실이라는 미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지금 시대에서는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미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구식 가치 같은. 구식인 것 같기도 하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착취하기 위한 그런 말이다. 성실하게 살아라. 혹은 뭐 기득권이 뭐 그런 이야기다. 혹은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책방 에세이 칸에만 가도 집중 공략 당하고 있는 게 성실이라는 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나 잔나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글자를 믿고 그 힘을 믿고 지내왔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는 게 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성실이라는 힘은 굉장한데 왜 그렇게 내려깎지 못해서 안달릴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얼마나 가지기 어려운 재능인데 그리고
물론 맹목적이고 눈먼 성실은 독이 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에다가도 넣었어요. 그 두 눈은 또박또박 보아야 해. 우리가 성실하게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바쁘게 내딛는 그 와중에도 두 눈은 또박또박 보자라는 이야기. 잔나비가 그래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결성이 되기도 했고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오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활동에는 어쨌든 그 가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기반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Yes, I'm living alone. Oh, Peter. 그리고 이어지는 곡이 3번 트랙 비틀 파워입니다. 비틀 파워는 어떤 노래인가요? 사실은 이 노래는 처음에 그냥 비틀즈 표절곡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표절이다. 근데 그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계속 들으면서 멜로디가 키치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 곡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틀즈스러운 리프들을 빼고 걷어내고 멜로디만 가지고 접근을 해볼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 이 다음 이야기로서 용맹한 발걸음의 다음 이야기로서 우리가 하려는 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그 비틀즈 다큐멘터리를 매일 보면서 하루하루 지내왔던 그 시절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으면서 한다면 이 비틀즈의 마냥 표절곡인 것 같은 이 노래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비틀즈적인 요소를 훨씬 더 많이 넣게 됐어요. 부각하는 그 인터루드에서도 그렇고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계속 비틀즈적인 요소를 엄청 많이 넣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비틀즈를 맹목적으로 따라하고 싶었던 그런 우리를 반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틀즈의 패스티시에서 비틀즈의 패러디로 가는 네, 그런 작업이었군요. 네, 그게 괜찮은 그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비틀즈 이야기를 그리고 비틀즈에 대한 사랑을 이전 앨범에서 만약에 안 보이다 갑자기 그랬다면은 이게 맥락이 없죠. 맥락이 없지만 계속해서 비틀즈 꾼들이었으니까 맞아요. 이쯤에서 아예 대놓고 비틀즈에 대한 동경과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앨범의 맥락상으로도 그게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사에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노래에 메피스토가 나와요. 메피스토를 사실 파우스트에 나왔던 개념인 건데 메피스토를 인용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메피스토가 이제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악마와의 거래 거래. 그런 느낌인데 영혼을 파는 느낌. 한 번도 우리 잔나비한테는 그런 극적인 거래라 그래야 되나? 극적인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기다리기도 했는데 무슨 종교적으로 악마와의 거래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음악을 더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식도로 해놨어요 라는 말이 그 뒤에 붙는 말인데 그 말이 고지고대로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뭐 내 식대로 해냈어요 나 잘했죠 뭐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하는 뉘앙스가 아니고 거의 뭐 반어법 이 노래 자체가 통째로 반어법 혹은 굉장히 냉소적이라고 바라봐 주시고 들으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조적인 면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사에서 또 재밌는 부분이 두 팀의 위대한 밴드의 말을 인용해요. 노랫말이 될 수도 있고
to the topmost of the popmost 그리고 entertainment us가 된단 말이죠. 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 얘기했던 To the Topmost of the Popmost는 비틀즈 다큐 보면서 와 정말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모두 다. 일단은 뭐 조금 그 의도랑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타가 되고 보자, 뜨고 보자, 끝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뮤지션답다고 그래야 되나? 아티스트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런저러한 자존심들을 챙기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음악을 알리는 길이 더 나의 가치를 올려준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 이 방향성을 잃은 그때 우리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거고 엔터테인먼트 어스는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에서 Entertain Us라는 그 유명한 소절을 인용을 했는데 커트 코베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가 만들고 미디어가 궁지에 모른 그런 뮤지션의 대표격인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엔터테인 어스에다가 먼트를 붙여서 조금 그 현실을 비꼬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넣어봤어요. 근데 그게 결코 미디어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뭐 미디어나 아니면 혹은 방송, 매체 등을 등 돌리겠다, 부정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위에만 향했던 우리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냉소적으로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바라본 그런 곡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땐 텔레비전 셀러브리티, The Price is just one finger 이 부분도 결국은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부합하는 완전 부합하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메피스토의 영혼이 팔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를 잃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는 하고 싶었어요. 가장 냉소적인 시선으로 잔나비라는 팀을 돌아본 곡이군요. 네. 4번 트랙 고백극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우정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면 연애의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 기존의 노래들은 우리 노래뿐만이 아니고 그렇지만 사랑과 우정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솔직하게 풀어보고 싶었고 이 노래에서도 약간의 자조적인 면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볼룸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상정하고 만들었던 처음에는 네. 그래서 또 특이하게 앨범에 있는 다른 수록들과는 다르게 왈츠 리듬으로 왈츠 리듬으로 했던 그런 곡이군요. 이 가사에서는 또 외로운 사람끼리 함께 외로울 것이라는 부분이 참 뭐랄까요 역설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 외로운 사람끼리 함께라고 한다면은 외롭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건데 보통이라면 이 노래에서는 지금 외로운 사람끼리 함께 외로울 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곡의 화자처럼 사랑과 우정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그렇지만 그게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뭐 어쨌든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매뉴얼 같은 문장이죠. 외로운 사람끼리 함께 외로울 것. 그럼으로써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해소되진 않겠지만은 함께함으로써 함께라는 게 중요하니까
뭐 함께 있다고 오히려 함께 있으면 더 외로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함께라는 단어는 그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이 고백극장을 들으면서 또 특이했던 게 그러니까 벌스와 후렴의 가사가 약간 톤이 다르다. 그러니까는 앞에서는 우정은 처절했지 살아남아야만 했으니 안 돼요 그런 표정 짓지 말아요 하다가 후렴에선 갑자기 나는 생존의 왕 우정 정복자요 하하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도를 했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핀트가 확 어긋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어떤 상황이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화자는 우정이건 사랑이건 생존의 뭐라 그래야 되지? 생존의 수단이었고 그리고 쟁취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그래서 벌스에서 그려졌던 우정은 처절했지부터 뭐 내겐 외로움이었네까지의 가사들이 그려졌던 무드랑은 다르게 그 속마음을 드러내주고 싶었어요. 후렴에서는 그래서 약간 벌스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지 하고 듣던 감상이 후렴에서 이건 또 뭔 소리야 라고 깨졌으면 하는 그리고 나서 몇 번 더 들으시면서 이건 어떤 상황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준 거군요. 네, 뭔가 약간 핀트가 어긋난 그런 코미디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의도한 삐걱거림. 준비가 내리고 난 익은 음악이 흐르고 다음 곡이 5번 트랙 로맨스의 왕입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앞에는 우정, 사랑 뭐 좀 큰 범위에서 우정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로맨스의 왕 같은 경우에는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었고 그 연애가 어떻게 보면 재밌는 연애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스러움을 잃지 않는 그런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은 가끔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그 감정이 좀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때의 심정에 대해서 귀엽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게 자의랑 상관없이 의지랑 상관없이 조금 표현이 잘 안 되고 서툴고 또 게을러지고 표현에 그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성향인데 그럴 때마다 속으로 막 되뇌이면서 왜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쉽게 잘 타오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장면에 대한 노래입니다. 들어오면은 진짜 멜로디는 정말 팝적인 멜로디예요. 근데 구성은 또 굉장히 실험적이란 말이죠. 뒷부분에 빨리 감기처럼 후주가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의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멜로디 그리고 그냥 보컬의 멜로디도 그렇지만 악기들이 그어주는 대선율들도 마치 브로드웨이에서 들릴 법한 그런 팝음악들, 뮤지컬스러운 팝음악들 연상이 됐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락 음악을 좋아하는 밴드였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타도 큼직큼직하게 후렴 부분에서 굵직굵직하게 드라이브로 베킹을 했고 구성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흔들었던 것 같아요. 밴드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그래서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룹들은 한 번씩은 다 했던 거죠. 빨리 감기는 비틀즈도 그렇고 블러도 그렇고 프로콜 하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표방하고자 했어요. 오마주하고자 그렇게 하는 편이 오히려 더
노래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느낌하고 더 재밌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사를 쓸 때도 그 뒷부분에 빨라지는 걸 염두에 두고 가사를 마지막 사비의 가사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뒤로 이어지는 뒤에 곡 페어웰 투 암스와 이어지는 접점을 어느 정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 로맨스의 왕 같은 경우에는 앨범에서 뺄까 많은 걱정을 했던 곡 중에 하나예요. 가장 지금은 결에 잘 맞게 되었지만 데모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결에 안 맞았던 곡이었거든요. 뺄까 고민을 했었던 곡이고, 그래서 그런지 앨범의 결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시도들이 불가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젊은 관자 대행진 교전 의사 그 뒤에 이어지는 곡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앨범에서 가장 실험적인 곡 중에 하나인 Farewell to Arms 플러스 요람 송가인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여기서부터 그 사실 페웰 투 암스는 그동안 우리가 음악으로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꽤 많이 보여준, 그리고 이 앨범에서도 굉장히 많은 키를 가지고 있는 트랙이에요. 이 곡을 찬찬히 잘 들여다보면 앨범의 모든 곡들을 다 품고 있거든요. 멜로디적으로도 그렇고 가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가장 큰 고민이었던 부분들을 노래에다 풀었던 그런 곡입니다. 되게 변화무쌍한데 이런 연출들을 줌으로써 조금은 무거워질 수 있는 기분들을 조금 더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어떻게 보면 참 여기서부터는 뮤지컬과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절에서 갑자기 근육이요, 주름이요, 목소리요, 눈동자요, 헛개비요, 잘 있거라 이런 부분도 독특하죠. 그 부분은 근육, 주름, 뭐 눈동자, 목소리, 헛개비. 그리고 헛개비, 환상, 뭐 그런 것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어쨌든 의지를 펼치면서 키워온 것들이잖아요. 근육, 그리고 고뇌의 상징인 주름, 그리고 눈동자, 그리고 목소리 등등. 그런 것들을 이 헛개비였음을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의 무기였지만 무기여 잘 있거라 하고 투항을 하는 이미지를 그려주고 싶었어요. 지금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말을 했는데 Farewell to Arms의 한글 제목이 무기여 잘 있거라예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그렇죠. 이 작품과의 연관성도 혹시 있을까요? 읽은 지가 꽤 된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품 자체와의 연관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말이 여기서 이 곡의 제목이 된다면은 뭐 결코 그 무기를 놔두고 투항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쁘지만은 않게 그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혹은 낭만적으로까지 그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무기여 잘 있거라였는데 원래 제목이, 근데 동명의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워낙에 세서 세죠. 그 이미지가 이 곡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Farewell to Arms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그 언어적 뉘앙스가 마음에 들었던 거군요. 네. 이 곡 보면은 여러 관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화자가 여러 명 있는 곡으로 들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화자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4명의 화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냥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는 나는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내 그냥 동네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 보면은 현실에 아주 적응을 잘 하면서 소소하게 행복도 잘 찾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필터로 봤을 때는 그거를 투항을 한다라고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친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장면만 제시해주고 싶었어요. 누구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면은 뭐 둘 중 누구든 간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이 노래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장면만 딱 제시를 해주자. 그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화자를 대립하는 화자를 만들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에는 화자가 넷이 있어요. 뭐 그 투항을 하는 거죠. 아무도성으로 투항하며 들어가는 행렬, 그리고 그 행렬을 꼬드기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서 고민을 하는 고뇌하는 조르보, 그리고 조르보에게 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준 조르보의 아버지. 그렇게 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항하는 사람과 그리고 투항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쵸. 그냥 그 상황만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군요. 오히려 투항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멍청하게 고뇌를 하고 있는 지오르보라는 그 주인공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Farewell to Arms라는 곡과 요람송가라는 곡이 붙어있는 곡이에요. 이 두 곡을 붙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페럴탐스의 가사를 쓰고 나서 몇 개 조각들이 남았어요. 근데 그 조각들을 잘 조립을 하면은 다음 이야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대곡적인데 페럴탐스가 그렇죠. 이렇게 끝나고 뭔가 끝난 줄 알았지롱 하고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면은 뭔가 코미디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붙여가지고 새로운 곡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오르보의 일행 중 하나가 그 행렬에 들어가서 부르는 노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 요람송가에서 참 재밌었던 가사, 그리고 뼈 아픈 가사가 끝내 날 죽이지 못했던 그것은 진짜로 아팠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우선 가사에 대한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가사는 우리가 멤버들끼리 농담 삼아서 하던 이야기인데, 한때 힘든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던 이야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존나게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체의 말을 패러디한 거였는데, 그게 여기서 딱 튀어나오니까 딱 정말 아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냥 최대한 사실적으로 부르거나 조금 우스꽝스럽기 직전까지의 뉘앙스로 부르고 싶었어요. 너무 진지하게 그 가사를 부르면 소년 클레이 피전 분칠은 광대여 뽀얀 그로 이어지는 곡이 7번 트랙 소년 클레이 피전이에요. 네.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에 지오르보는 뭐 용기가 없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말씀 따르게 되고 딱 뛰어오르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레이 피전이라는 거는 단어는 가사를 쓰면서 알게 됐고, 어느 날인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별이 될 줄 알고 날아갔던 그런 원판? 그 사격 네. 목표물 있잖아요. 표적. 나르는 표적.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 입장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나르는 원반 하기엔 그렇고, 막 그 단어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클레이 피전이라는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년 클레이 피전이라고 제목을 지었고, 어차피 총알을 맞아서 떨어지기 위해서 나르는 그런 운명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운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이
이 소년 클레이피션은 그게 본인의 운명인 줄 모르고 펑 뜨니까 아 내가 별이 되려나 보다 했지만은 당연하게 총에 맞아 떨어질 운명이었던 그런 이야기. 그럼 결국 클레이 피전이라는 그 소재에 지오르보를 대입하고 네. 결국 나아가서는 그게 잔나비라는 팀을 그쪽에 투영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자기 자신을 투영해도 좋고 뭐 굳이 또 잔나비라는 팀을 뭐 100% 모든 곡에다가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요. 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다른 트랙에 비해서 현저하게 짧은데 어떻게 보면은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위한 분위기의 전환 그런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터루드 같은 느낌? 네. 분위기 전환의 목적이 있었어요. 다음 곡부터는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라는 전환도 있었고, 그리고 연출적으로도 극이나 혹은 영화나 그런 거 보면 1막 2막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인터미션을 지나고 요람송가가 인터미션이라면 그 다음 곡은 이제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어두워지면서 2막이 시작되는 걸 알려주는 그런 곡. 어떤 갈등의 전조 같은 네. 느낌이 있죠. 네. 친구야 넌 알지도 모르지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곡이 8번 트랙의 누구를 위한 노래였던가입니다.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이 노래는 멤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이고 우리가 계속 품고 간직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날은 되게 허무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클레이 피전의 다음 이야기인데 뭐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야기했던 생각했던 것들. 이 집 때는 굉장히 당차게 이야기했거든요.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되어 날아서 거리를 나뒹구는 쉬운 마음 되어라 라고 했는데, 그 쉬운 마음이 되고자 했던 그 노력과 모든 것들이 결국엔 누굴 위한 거였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은 뭘 위한 거였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고, 이번 트랙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달콤한 사랑 노래, 이번 트랙의 멜로디를 가져다가 인용을 그대로 했어요. 리프라이즈를 그대로 했고, 달콤한 사랑 노래가 끝끝내 어디에서도 부를 수 없었던, 성취할 수 없었던 거라는 걸 인정을 하는 순간에 대한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집의 이야기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네. 곡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금 드러냈던 것 같아요. 전설이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그쵸? 내가 음악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라는 노래를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그대로 반박을 했어야만 했던 시기였으니까 그 시기를 담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서글픈 달관? 그쵸, 달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엄청난 폭풍도 다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네. 시간이 다 치료를 해줬지만 그 시간 속에 남겨진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고, 나는 시간이 다 지나서 괜찮아졌지만 괜찮지 않은 친구가 있을 거고, 우리 잔나비 멤버 중에는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고 나도 괜찮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서로에게 불러주고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앨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내면의 어떤 상처 혹은 아픔 이런 것들을 드러낸 곡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직접적으로 드러내야겠다라기보다는 계속 이 앨범에서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내 이 음악 세계에 뭔가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 막 꿈틀거리는 이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꼭 털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앨범에서 가장 극적이고 뮤지컬 넘버처럼 들리는 곡이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콰이어 편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어요. 가사를 다 쓰고 나서 노래를 불러봤는데 이렇게 끝내면 조금 전달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후주를 가져다가 만들어가지고 붙였거든요. 엄청 거대했으면 좋겠다, 마치 장례식 음악처럼, 장송곡처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최대한 포착해서 음악에다가 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재밌는 이야기는 그 후주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리프가 살짝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런 인용을 통해서 네. 그려냈군요.